조금 더 무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 해요. 사후 세계를 위한 축복. 여러분들 무덤이라는 것은 결국 돌아가신 분이 저승에서도 잘 살기 위한 그러한 바람을 넣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야구 선수가 죽으면 야구 글러브를 넣을까요? 축구공을 넣을까요? 당연하게도 야구 관련된 넣을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물건들은요. 그 무덤 주인공의 그 살아 있을 때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죽어서도 행복을 느끼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바람을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은요.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데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승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 그림 볼까요? 장관이죠. 사막을 헤엄쳐가는 배들입니다. 4,000년 전 실크로드의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살았었던 사람들의 무덤인 샤오허 무덤입니다. 카누 같은 배에 넣어서 장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묘비판에는요, 묘비 대신에 헤엄쳐가는 돛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샤오허 무덤의 주인공들은요, 유럽 계통 사람들이 강합니다. 즉 유라시아 초원을 따라서 목축을 하던 사람이 내려온 것이죠. 사막의 한복판에서 배로 헤엄친다. 아마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 전부터 원래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이 저승을 간다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유행했었던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보면은 저승을 갈 때 뭐 삼도천이라고 하는 강을 막 건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도 저승인 하데스에 그 가기 위해서 4개의 강을 건넌다고 하고요. 또 그 안에 노잣돈으로 동전을 넣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입안에 동전이 있는 무덤도 꽤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렇게 동서양 실크로드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러한 그 하늘로 가기 위한 저승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나무에다가 사람을 넣는 방법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창원 다울에서 발견된 통나무관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관 만든다고 치면은 뭐 이렇게 나무 판재를 만들어서 넣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나무를 잡아서 베어서 그 속을 파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통나무관을 만들었을까? 물론 저희는 정확하게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비슷한 힌트가 만주의 그 수목장에 있습니다. 우리 보통 수목장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그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다가요, 마치 나무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주의 나무신인 바이나차를 표현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가 하늘에 닿듯 영혼의 나무를 만들어서 죽은 사람을 그 통나무 관에 넣어서 마치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로켓처럼 나무에다가 넣어서 이 사람을 그 하늘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초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목민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뭐 말을 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사람이 타는 말을 같이 땅에 묻었어요. 그래서 그 유목민 바로 옆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타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그냥 말을 묻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뿔을 달아서 이렇게 화려한 치장을 하고, 즉 그냥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늘로 그 같이 인도해주는 천마인 셈이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 후기에 해당되는 튀르크 사람들은요, 이렇게 네모난 재단 안에다가 말 있죠. 말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말이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걸리죠? 네, 이거는 말을 통째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의 가죽만 벗겨가지고요, 나무에 꿰어서 얹어 놓아서 이 제사의 유적에 있었던 그 사람을 저 하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 터전에서 자신들의 믿음으로 돌아가신 분을 하늘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즉, 이 모든 광경 하나하나는요, 바로 이 각각 사람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사후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 믿었을까요? 사실 이 고고학이라는 것이요, 유물을 발굴하면은요 언제나 모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글자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사후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요서 지역에 위치한 홍산 문화에서 옛날 사람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그 의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발견되었어요. 홍산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인 니우허량 유적에서는요, 약 5,500년 전에 거대한 제사와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만든 무덤은요, 그냥 무덤이 아니라 이 사제, 즉 제사를 중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때 그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유물은 바로 옥입니다. 옥. 그런데 이게 용인데요. 약간 입이 뭉툭하죠. 그래서 돼지와 같은 뭉툭한 코라고 해서 돼지룡이다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굽은 C자형으로 굽은 그런 옥은 멀리는 바이칼, 한국에서는 물론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과 신라 왕관에서도 발견되는 이렇게 굽은 옥이 있습니다. 물론 재질이나 형태, 만드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용 내지는 그러한 그 C자형의 유물을 만들었다는데, 러시아 학자 세르게이 알킨 박사는 이 홍산 문화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 홍산 문화에는 이렇게 C자형 옥이 많냐? 이것은 바로 곤충의 번데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번데기 그러면 너무 이게 뭔 말이 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그 어머님 뱃속에 있었던 태아, 그리고 이 곤충 번데기 다 비슷한 C자형입니다. 그런데 이 번데기는 나중에 봄이 되면은 이것이 부활해서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즉 인간의 그러한 그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 적합한 이미지가 바로 이 C자형이기 때문에 이 홍산 문화의 옥은 생명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르게이 알킨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동조를 얻고 있죠. 근데 그의 주장 중에 재미있는 게요, 이 보세요. 이것도 역시 홍산 문화의 옥인데 C자형 그 옥이 있는데 그 바깥쪽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구름을 헤엄치는 용과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비와도 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북쪽으로는 알라스카,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양자강에 있는 신석기 시대 문화인 양조 문화에서도 널리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한 지역에서만 나오는 현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무덤들은 번데기 형태 아니면은 나비 형태로 표현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단서는요, 그 홍산 문화의 그 신전의 사제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봤었던 거대한 그러한 그 용의 옥, 그리고 나비 모양의 옥과 함께 아주 작은 파리 같이 생긴 곤충과 애벌레 같이 생긴 옥이 발견되었어요. 하나의 무덤에서 처음에 애벌레, 번데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나비가 돼서 하늘로 날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다 모여서 발견된 것이죠. 이거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왜? 그 거대한 신전에 묻혀진 사제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의 유물 하나하나에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로 이 번데기와 고곡, 나아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나비의 생명력까지를 한 무덤에 똑같이 표현했었던 바로 홍산 문화 사람들의 사후관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나비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의학이 발달하면서요, 임사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죽을 뻔하신 분들이 예전에는 대부분 그냥 돌아가시는데, 요즘에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다시 이제 소생을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죽음 직전에 갔었던 그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학계의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임사 체험이 실제로 그 죽은 뒤의 그 삶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뭐 뇌에 어떠한 작용일 것이다, 그런 회의적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의 임사 체험들을 모아 보니까 나라와 인종을 불문하고 죽음 직전에 갔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그 현상이 똑같답니다.
자기 영혼이 마치 유체 이탈하는 것처럼 되고 자신의 영혼이 마치 나비처럼 피어오르는 듯한 경험을 한다. 그러한 그 기록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보인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어떤 뇌과학 의사가 펴낸 책에서는요,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그러한 나비처럼 날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저는 의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아니면은 어떠한 믿음이 맞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마 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죽을 때의 과정이 비슷하다면은 어쩌면은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도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도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즉 나비처럼 영혼이 피어오르기를 바라는 그러한 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홍사문화 사람들은요, 옥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뭘 만들어도 썩고 안 남아 있을 텐데 옥은 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후관에 대한 그러한 그 믿음을 유물로 남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홍산문화의 번데기와 나비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나와야지만 그들의 정확한 의미를 밝힐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무덤에 넣어주는 그 물건들 하나하나는요, 바로 저승으로 떠난 분들의 부활을 염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뀐 것은 없지요. 지금도 돌아가신 분에게 그분들의 부활을 바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 우리의 방법으로 그 형태를 표현합니다. 바로 무덤을 만드는 이유는 고인이 편하게 저승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비처럼 만드는 옥, 나무처럼 만드는 수목장, 그 어떠한 것도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의미는 무덤에 묻힌 그 먼저 가신 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미있는 것이 우리나라 마한에서 만드는 옹관묘입니다. 옹관묘는 이렇게 항아리를 맞닿게 해서 무덤을 만드는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어머님의 뱃속을 연상시켜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구현된 것입니다. 지금도 최근까지도요, 아이들이 그 죽으면은 항아리에 넣었었던 풍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어느 하루 우리는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간 사람을 보면 언제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에서 죽은 자를 기억하며 가족이 모였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삶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죽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무덤과 제사의식으로 극복했죠. 그런 점에서 고대의 무덤은요, 죽음을 극복하는 위대한 발명품이며 고대 사람들의 생사관이 모여진 집약체이고 타임캡슐인 셈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요, 무덤이 전하는 고고학적 메시지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무덤은 음침한 듯 보물이 있는 듯 우리는 정말 다양하게 무덤을 만들어 왔고요. 고고학자는 그 무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의 본질은 다름 아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덤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이자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인연의 끈이다. 무덤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을 우리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무덤으로 수렴이 되어 잊혀집니다. 그리고 다시 고고학자는 그 무덤을 발굴을 해서 다시 우리와 만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덤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인연의 끈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